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낮에 이렇게 찍게 됐어요. 낮에 이제 거실에서 찍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주변이 조용하다 보니까 낮이니까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잘 해결됐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는 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자꾸 오히려 아닌 척하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걸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그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거나 발견해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주팔자에 관해서 역학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교훈기랑 함은 이제 10년마다 이제 큰 운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10년 주기로 바뀌는데 운이 바뀌기 바로 직전 그거를 교훈기라고 합니다. 근데 교훈기를 보통 1년 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바뀌니까 9년째쯤 됐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훈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화토금수 어떤 그 물상들은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운이 바뀝니다 하고서 땡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조짐이 겹쳐서 딱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분을 좀 쉽게 하고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훈기에 대한 제가 뜻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봤는데 잠시만요. 딱히 나와있지 않아. 그래서 어학사전에 했는데 교훈기라는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대운이 바뀌는데 대운이 바뀌기 직전 그거를 교훈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뭐야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에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힘든 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잠시만요. 내가 앱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건 제 사주팔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생년월일시 입력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신의 사주팔자가 보입니다. 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4가지의 기둥 그리고 8가지의 글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예측해보는 되게 재밌죠? 8가지 글자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근데 네 가지 사주팔자는 있는데 요 밑에 요 쭈루루루룩 이게 뭘까? 쭈루루루룩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보시면 5, 15, 25, 35, 45, 55, 65, 75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운. 큰 운의 흐름이에요. 큰 운의 흐름. 큰 대자거든요. 큰 운이죠.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주기로 가장 큰 운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만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 자체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제 과거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운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누구나 55, 25, 35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요 밑에 이거는 대운이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까지는 대운인데 여기 지금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요거는 세운이에요. 세운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그리고 요 밑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거는 월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월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가 1년이잖아요. 그 월운이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왜 어렵냐면 요 단순히 8가지의 글자 가지고 내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요 대운도 내가 풀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세운도 내가 풀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월운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퍼즐이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걸 짜맞춰서 결과론을 딱 내야 되는 거. 좀 관상도 만만치 않게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주팔자가 관상보다 조금 쉬운 이유는 그래도 명확한 글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풀이를 하는 거고 관상은 어떤 임상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신의 임상적인 게. 근데 관상하고 사주는 연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임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운기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잠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건 제 사주팔자는 아닌데 일단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이렇게 나오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주팔자와 다르게 요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운이. 그럼 요 밑에 보면 지금 요 현재 30일 대운 전에 20일 대운 그러면 요 2023년이 교운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 대운이 31살에 바뀌니까 이 사람은 30살에 여기가 교운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운이 바뀌기 바로 그 직전 연도를 교운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이라는 거는 딱 떨어지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스물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교운기를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이 왜 교운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교운기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별일이 없던 분도 계신데 엄청 좋은 일이 교운기 때 생기거나 혹은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교운기 때 생겨서 왜냐면 아무래도 운이라는 게 바뀌니까 이게 기운이 바뀌면 당연히 큰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내 자신이 혼동스러운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미래가. 그러면 사람은 지금 안 좋아도 희망을 갖고 사는데 내가 지금도 안 좋은데 나중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일단 멘탈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참 내가 멘탈이 안 좋으면 이걸 보고 안 좋다는 걸 내가 인지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교운기가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교운기니까 운이 바뀌는 시기니까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하지라고 당연시하게 인지를 하시고 잘 버텨내세요. 뭐가 됐든 어떻게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분은 그걸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시거나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운기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나 너무 힘든 일이 확 겹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버티시라고 힘내시라고 이 컨텐츠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교운기 때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 대운이 꼭 좋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교운기 때 힘들다고 해서 다음 대운에도 힘들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진짜 교운기 때 힘들었는데 그 다음 대운 들어와서 너무 좋았다. 혹은 너무너무 행복한 교운기인데 그 다음 대운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이라는 게요,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또 추가로 말씀 간단하게 드리자면, 내가 나 자신이 이 사주팔자상 그리고 대운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대운이 잘못 흐르거나 또 안 좋게 흐르면 내 자신이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보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애인 또는 남편 뭐 혹은 부인 만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주팔자도 너무 좋고 관상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히 모질함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요, 사람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만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나 혼자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나 혼자도 충분히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타인이 필요가 없잖아. 내가 내 스스로가 잘 사는데.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람은 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서로가 보완해서 상쇄해서 좋게끔 같이 동반자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잘 된다고, 아무리 잘 되는 팔자야,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있으면 대박이 터져요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을 잘못 둔다면 당연히 그 나의 어떤 에너지가 깎이고, 근데 혹은 나의 팔자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뭐 그냥 그래, 별로 안 좋아.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괜찮고 좋은 에너지를 줘. 그러면 자신이 그 안 좋은 팔자를 보완할 수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관상은 왜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관상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사람을 옆에 최대한 둬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움의 표시는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간관계라는 게 괜히 사람이 바보여서 맺는 건 아니고요. 뭔가에 이제 서로서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서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셔서 운이 나쁘다고 해서 좌절하실 것도 없고, 운이 좋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시지 말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명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엄청나고 은밀한 고퀄리티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